법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회사의 투자자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는데, 법인의 자본금을 출자한 투자자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주주로서의 대표적인 권리와 의무를 보면 주주총회 소집권,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 회사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 등 회사로부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고, 지분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주주는 100% 무한 책임을 지는 개인사업자나 한명회사,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과는 달리 지분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아니거나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회사가 잘못되는 경우 투자한 자본금 외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만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만 주어지는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점주주를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명 주식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렬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차명 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이란 실질적 소유자와 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의 명의가 다른 주식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차명 주식의 발생 원인은 비세무적인 사유와 세무적 사유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세무적 사유를 보면 첫 번째로는 상법상 발기인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1년 7월 24일 이후로는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이 한 명이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었지만, 1996년 9월 30일까지는 발기인이 7명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했고요. 2001년 7월 23일까지는 발기인이 3명 이상이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보니까 2001년 7월 23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법이 개정된 2001년 7월 24일 이후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도 상법 변경 사실을 모르고 발기인 수를 맞춘다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비세무적 사유의 두 번째로는 사업상의 불가피한 이유 또는 실제 주주의 신용상의 문제인데요. 거래처와의 관계나 신용상의 문제로 본인의 이름을 주주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의 명의를 빌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에 지분을 타인 명의로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적 사유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과점주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는 세법상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수단입니다. 세무적 사유 두 번째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주주 명부에 명의 등재만으로 형식적인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의신탁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적 사유 세 번째로는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서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차명 주식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요, 먼저 세법상의 제재를 보면 첫 번째로 상속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지에 따라서 명의신탁한 사실이 밝혀지면 주식의 위탁자인 실제 주주가 수탁자인 차명 주주에게 명의신탁한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세법상의 제재 두 번째로는 실질에 따른 과세입니다. 즉 차명 주식임이 드러나면 실제 주주를 기준으로 2차 납세 의무 및 간주 취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법상의 제재 세 번째로는 2016년 10월부터 차명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이 가동되었다는 건데요. 차명 주식 통합 분석 시스템이란 국세청 엔티스를 바탕으로 차명 주식을 통한 탈세 행위 등을 사전적,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과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 현황, 취득,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 자료,
금융정보 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해서 취득, 보유, 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 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해서 정밀 검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2016년 10월 이후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서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명의신탁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명 주식의 문제점 중 재산권과 경영권의 분쟁 부분을 보면 첫 번째로는 차명 주주의 배신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차명 주주가 변심해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경영을 간섭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재산권과 경영권의 분쟁 부분 두 번째는 차명 주주의 사망 시 차명 주식의 상속에 따른 재산권 분쟁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 에러로 인한 재산권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실패 및 세금 부과 시 차명주주의 피해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주식의 세법상의 제재와 재산권 및 경영권의 분쟁에 따른 문제점 외에도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앞으로 세무당국의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 강화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차명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함에 따라서 추후 주식에 대해서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처럼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실명제법이 제정되거나 차명주주의 권리를 강화해서 실제 주주를 압박하거나 차명주식 적발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상속증여세법상의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대법원의 판례의 변경입니다. 과거 대법원의 판례는 차명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차명주주의 주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차명주주가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돼서 차명주주의 변심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주권의 개념을 소유권을 대비해 보면 소유권은 주식이 누구의 것인가, 즉 양도, 증여, 상속 등의 주체가 되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라면 주주권은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 즉 의결권, 배당권, 소수 주주권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때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째, 실제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차명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고, 둘째, 차명주주의 소수 주주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셋째, 차명주주의 배신행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넷째, 차명주주의 명의신탁 협조에 대한 대가 요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다섯째, 주주명부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차명주식을 정리하거나 의결권을 제한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명 주식을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하려면 차명 주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있고 세무당국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회수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수 전까지 차명 주식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는 몇 년 후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둘째로는 몇 년 후 차명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해서 저가 매매가 수월해지는 경우, 셋째로는 우회 양도를 위해서 몇 년간 매매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네 번째로는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매수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자금 출처를 확보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의 필요로 인해서 마련할 수 있는 3중 안전장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소유권 관련해서는 차명주주가 실제주주 몰래 처분, 증여, 상속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주식 양도 제한, 차명주식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식 명의신탁 확인서, 그리고 주주권 관련해서는 차명주주의 실제 주주의 의사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 민사신탁과 함께
명의신탁 확인서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명시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3중 안전장치도 차명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차명 주주로부터 발생 가능한 소유권과 주주권의 침해 행위를 미연에 방지한 상태에서 차명 주식과 세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대표님들은 차명 주식 회수와 관련해서 내가 맡겨둔 건데 아무 때나 찾아오면 돼, 아무 문제 없어, 그 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한다든가, 에이 시가는 무슨, 그냥 액면가 매매로 신고하면 되는 거지, 그전에도 일부 그렇게 했는데 뭐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아직도 계신데요. 이런 생각은 절대 오해이십니다. 차명 주주의 변심이나 사망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회수 과정의 오해나 판단 착오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하고자 할 때에는 기장세무사가 아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야만 회수 문제도 세금 부분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명 주식의 회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명 주식의 회수 방법은 첫 번째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상법상 발기 문제로 발생한 차명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간소한 절차를 거쳐서 환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해서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보시는 것처럼 발기인수 조건이 없어진 2001년 7월 24일 이전 설립법인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설립일 외의 조건도 다소 까다로워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법인이 별로 없고, 2001년 7월 24일 이후 설립된 법인 중에서도 발기인수 조건이 변경된 줄 모르고 발기인을 3명 이상으로 해서 설립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차명 주식의 회수 두 번째 방법은 명의신탁 해지를 통한 회수입니다. 명의신탁 해지란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의해서 명의신탁임을 입증해서 차명 주주로부터 실제 주주가 해당 주식을 회수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명의신탁임을 인정받고 제척기간 1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거고요. 본 방법은 명의신탁 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세금 부담 여력이 있는 경우에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명의신탁 이후 유상증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유상증자분도 명의신탁이고, 혹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회수 시점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명 주식 회수 세 번째 방법은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 해지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실제 주주와 차명 주주가 소유권의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명의신탁 주식을 회수해 오는 방법인데요. 이 또한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에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문은 과세 관청으로부터 실질이 없다고 보고 판결문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와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명 주식 회수 네 번째 방법은 비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매매를 통해서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주주와 차명 주주 간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시가가 아닌 액면가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통해서 증권거래세만 납부하거나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회수할 수가 있는데요. 얼핏 보면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 같지만 매매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징여로 될 수가 있고 세무 당국으로부터 매매를 부인당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징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간주 취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차명 주식의 회수 4가지 방법 외에도 자기주식 제도의 활용, 이익 소각이나 감자 등을 통한 불균등 소각, 관계회사 주식 매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분산 증여,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증여 등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회수할 것인지는 각 회사의 상황과 실제 주주와 차명 주주 간의 관계를 감안해서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차명 주식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